가문의 그림자 아래 그녀는 버려졌다. 핏줄 없는 며느리는 그저 짐일 뿐. 절망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 버려진 천재 쌍둥이가 그녀의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재능으로 빛나기 시작하는데, 뒤늦게 탐하는 가문의 욕망. 핏줄인가 기른정인가?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깊은 밤의 장막이 거치고 휘황찬란한 아침 햇살이 한양의 명문가 박씨 가문의 고즈넉한 저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텐마루에 앉아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던 윤소희의 표정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게 하는 듯했습니다. 여인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어야 할 씨앗을 품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핏줄이 끊어졌다는 사실은 대부인 박씨의 눈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과도 같았습니다.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던 대부인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윤소희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네가 이 집안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는 없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소희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했지만 감히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가문에서 10수년을 헌신하며 살아왔건만 돌아오는 것은 매몰찬 추방뿐이었습니다. 대부인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은장도를 윤소희를 향해 던졌습니다. 은장도는 허공을 가르며 소희의 발치에 떨어졌고 쨍그랑하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허무하게 울렸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은장도는 차가운 빛을 뿜으며 굴욕과 절망의 상징처럼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쫓겨나는 여인의 수치스러운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아 그 차가운 칼날이 위태로운 삶을 지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무언의 예언처럼 소희의 운명 앞에 섬뜩하게 자리했습니다. 이 가문의 수치를 네 손으로 거두어 가라. 대부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소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주워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율처럼 번졌습니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다시 한번 가문의 안채를 둘러보았지만 이제는 돌아갈 곳도 머물 곳도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멍하니 저택을 나선 윤소희의 발길은 마치 넋을 잃은 즉 무작정 앞으로 향했습니다. 10수년간의 헌신과 사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허망함 속에서 그녀는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녀가 다다른 곳은 굶주림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어느 고을의 허름한 시장통이었습니다. 땡볕 아래 사람들의 북적임 속에서도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은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때 낡은 천막 아래 쓰러져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 퀭한 눈동자, 어린 생명들이 굶주림에 영원히 잠들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간 윤소희는 그 작고 연약한 몸짓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아가들아, 괜찮다. 이제 괜찮을 것이다. 윤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아이들을 안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박씨 가문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겪었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은장도는 더 이상 굴욕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세상을 헤쳐나갈 그녀와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명문 박씨 가문의 살림을 맡고 있던 이 참봉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미 가문의 재산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가문의 기틀을 흔들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반개 친척의 로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속내는 가문의 몰락을 틈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검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참봉의 과도한 재산 욕심은 머지않아 그의 파멸을 예고하는 불길한 복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사 이진사의 뒤를 이어 가문의 재산을 불릴 절호의 기회를 노리며 윤소희의 퇴출을 은밀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가문의 깊숙한 곳까지 드리워지며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윤소희는 버려진 쌍둥이 형제 한율과 한결을 품에 안고 낯선 고을의 작은 초가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쫓겨났지만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굶주림에 떨던 아이들은 윤소희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윤소희는 희미하게 피어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떤 찬란한 빛을 발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옅은 햇살 아래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윤소희는 이제 한양에 추방당한 여인이 아닌 들이꽃처럼 억척스럽고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시장통에서 굶주림에 떨던 어린 쌍둥이 한율과 한결은 어느덧 늠름한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앙상했던 아이들의 몸에는 건강한 기운이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희망과 재능으로 반짝였습니다. 특히 한율은 놀라운 기억력과 뛰어난 계산 능력으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려운 산술 문제도 척척 풀어내고 며칠 전의 일도 또렷하게 기억해내는 아이의 모습은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결 역시 붓을 잡으면 남다른 집중력으로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붓 끝에서 탄생하는 풍경은 현실보다 더 생생했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들의 특별함을 신기해하면서도 윤소희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윤소희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조심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이는 남다른 재능은 단순한 총명함이 아니었기에 혹시나 옛날의 아픔이 다시금 아이들을 덮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낯선 고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가꾼 마당에는 들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메마른 삶에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윤소희는 손수 밭을 일구고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때로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험난한 삶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그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밤이면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이들이 자신처럼 고통받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를. 한편 멀리 도성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명문 박씨 가문의 어른이신 이진사 어르신께서 평안히 눈을 감으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가문의 크나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후사를 잇는 문제에 있어 명확한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은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진사 어르신의 동생이자 박씨 가문의 반계 친척인 이참봉은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은밀히 야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슬픔에 잠긴 척하였으나 속으로는 가문의 혼란을 틈타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소희가 가문의 수치로 쫓겨난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고 이진사 어르신의 재산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 가문의 안채 깊숙한 곳 오래된 서고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던 하인이 무심코 먼지 쌓인 책장 사이를 정리하다가 낡은 목함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진사 어르신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유언장과 함께 아이들의 출생과 관련된 기밀을 담은 듯한 오래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참봉은 이 사실을 곧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탐욕에 눈이 멀어 오히려 가문에 숨겨진 비밀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염려하며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곧 박씨 가문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가문의 대모인 대부인 박씨는 며느리 윤소희가 쫓겨난 이후에도 마음 한구석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냉담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핏줄을 중시하는 그녀의 신념과는 달리 윤소희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면 연민의 정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문의 대가 끊겼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고뇌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부인은 윤소희와 아이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이참봉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가운데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쫓겨난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결국 대부인은 자신의 오른팔과도 같은 존재인 길상댁에게 윤소희와 아이들의 소식을 은밀히 알아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길상댁은 대부인의 명을 받들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채비를 하였습니다. 이 은밀한 움직임은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곧 닥쳐올 거대한 파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한양의 박씨 가문 저택은 여느 때와 같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진사 어르신의 별세 이후 가문의 후사 문제는 더욱 첨예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참봉은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향한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반계 친척인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가문의 혼란을 틈타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지인사 어르신의 빈 자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특히 후사를 잇는 일에 있어 저희 박씨 가문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이참봉은 짙은 곤색 도포를 단정히 여민 채 대부인 박씨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계산된 듯한 떨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부인은 툇마루에 앉아 차가운 가을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십수년간 가문을 지탱해온 남편을 잃은 슬픔과
끊어진 핏줄에 대한 고뇌가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참봉 어르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으니 어찌 마음이 편할 리 없겠습니까? 대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대를 잇는 핏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녀에게 후사 부재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참봉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부인 마님, 이 기회에 가문의 미래를 위해 혹시 다른 방안은 없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잃어버린 혈육을 찾는 방안이라든가. 이참봉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말은 윤소희와 그녀가 데려간 아이들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부인은 이참봉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길상댁의 보고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길상댁은 대부인의 명을 받고 어렵게 윤소희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험난한 여정 끝에 도착한 시골 마을에서 길상댁은 윤소희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두 아이 한율과 한결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율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놀라운 기억력과 뛰어난 계산 능력을 보였고, 한결은 그림에 몰두할 때면 주변 세상이 잊힌 듯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길상댁은 두 아이가 범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마님, 그 아이들이 꽤나 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한쪽 아이는 글 읽는 재주가 뛰어나고 다른 아이는 붓을 잡으면 신들린 듯 그림을 그립니다. 어찌나 집중력이 좋은지 주변에서는 감히 말을 걸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길상댁은 보고를 마친 후 대부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대부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며느리가 낯선 땅에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범상치 않은 재능을 보인다는 사실. 무엇이라 하였느냐? 아이들이 재능이 뛰어나다고? 대부인은 두 눈을 가늘게 뜨며 길상댁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핏줄에 대한 오랜 갈망이 다시금 꿈틀거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며느리와 손자들을 버려진 자식처럼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님. 허나 어미인 윤소희 또한 10년간 억척스럽게 아이들을 길러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험한 시골 땅에서 아이들과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듯 보였습니다. 길상댁의 말에 대부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핏줄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신념과 10년간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키운 윤소희의 정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습니다. 이참봉은 그런 대부인의 심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님, 그 아이들이 진정 저희 박씨 가문의 후사가 될 자질이 있다면 굳이 잃어버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핏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이참봉은 은근슬쩍 윤소희와 아이들의 존재를 박씨 가문의 후사 후보로 슬쩍 흘렸습니다. 대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센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며느리와 손주들을 다시 불러들여 가문의 대를 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참봉의 야심을 꺾을 수 있다는 생각, 그 아이들이 나의 피를 이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대부인의 목소리에는 갈망과 함께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길상댁은 대부인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마님. 길상댁의 대답은 대부인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인 길상댁에게 다시금 명을 내렸습니다. 길상댁에게 다시 한번 명을 내린다. 그 아이들이 나의 손자인지 직접 확인하고 데려오너라. 윤소희의 억척스러운 정보다 내 가문의 핏줄이 먼저다. 대부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씨 가문의 후사를 잇기 위해 그녀는 쌍둥이 아이들을 되찾을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미 쫓아낸 며느리의 기른정 따위는 이제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핏줄의 중요성, 그것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멀리 시골 마을에서는 한율과 한결이 자신들의 출생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읽을 때면 종종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곳에 속하지 않은 듯한, 혹은 잊고 있던 무언가를 찾고 싶은 듯한 막연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형, 가끔은 아주 먼 옛날 내가 살았던 곳이 꿈에 나오는 것 같아. 어느 날 밤 잠결에 뒤척이던 한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한율은 그런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한결아. 마치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고 싶은 기분이야. 두 아이는 자신들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비밀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박씨 가문의 거대한 그림자가 조용히 시골 마을을 향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햇살은 어김없이 시골 마을의 윤소희의 초가집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평화로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낯익은, 그러나 십수년 만에 듣는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윤서방댁, 나와라. 대부인 박씨가 직접 시골 마을까지 행차한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윤소희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멍하니 섰습니다. 그 앞으로 위엄과 서슬퍼런 기세가 뿜어져 나오는 대부인 박씨가 섰습니다. 그 뒤로는 그림자처럼 길상댁이 달아붙고 있었습니다. 어미 마님. 윤소희의 입에서 떨리는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부인은 윤소희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마치 길바닥에서 떨어진 흙덩이라도 보는 듯한 차가운 눈길을 던졌습니다. 헤헤, 네가 이 늙은이를 알아보는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대부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정이나 연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가문의 혈통만을 중시하는 냉혹한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간 어디서 무얼 하고 지냈는지 이 늙은이는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내 가문의 후사, 나의 손주들이 내게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당연히 찾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대부인의 말은 단칼에 윤소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십수년간 핏줄 하나 없이 억척스럽게 아이들을 길러온 자신의 세월이 단 한마디의 말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그 아이들은 저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낳은, 아니 제가 살려낸 아이들입니다. 윤소희는 울먹이며 항변했지만 대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낳았다고? 웃기지 마라. 불임으로 이 집안에서 쫓겨난 네가 무슨 수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냐. 네가 거둔 들쥐 새끼들을지언정 그 아이들의 피는
내 아들 이도령의 피다. 명문 박씨 가문의 적통이니 당장 내놓거라. 순간 마당 한 구석에서 밥상을 닦던 한율과 한결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생소한 호칭, 그리고 낯선 여인의 격앙된 목소리에 아이들은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한율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대부인은 그제서야 두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로 아이들의 얼굴을 훑어보던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아라, 한결아. 네 눈매는 분명 우리 집안 내력을 빼닮았다. 그리고 너 한율이, 내 총명함 또한 우리 가문의 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 분명하구나. 대부인의 말이 이어지자 아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치 꿈속의 이야기처럼 자신들이 박씨 가문의 후사라는 이야기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희 어머니의 아이입니다. 한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대부인의 눈빛이 얼음창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천박하게 굴지 마라. 네 어미라는 작자가 너희를 속인 것이다. 너희는 이진사 대감의 손주이자 박씨 가문의 적통 후사다. 당장 나를 따라가거라. 그만하시지요. 윤소희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10수년 전 차가운 은장도가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던 그 순간처럼 이번에는 그녀의 손에 은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님, 이 은장도는 그날 마님께서 저에게 주신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윤소희의 눈빛은 이미 10수년 전 쫓겨날 때와는 달랐습니다. 억척스럽게 아이들을 길러낸 강인함, 그리고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어머니의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께서는 핏줄만을 중요하게 여기시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낳지는 못했어도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길러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저의 정이, 저의 눈물이, 저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핏줄이라는 것이 혹시 이러한 정보다 귀한 것입니까? 윤소희의 절규는 시골 마을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한율과 한결은 어머니의 떨리는 뒷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비록 핏줄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대문 밖으로 낡은 수레소리와 함께 이참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부인이 시골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야심을 채울 기회를 놓칠세라 서둘러 달려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옵니까, 대부인 마님? 설마 이 늙은이가 며느리를 찾아오셨단 말씀이십니까? 이 잠봉은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은 은장도를 든 윤소희를 향해 매섭게 번뜩였지만 곧이어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허허, 저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이로군요. 참으로 범상치 않은 기운을 지니고 있사옵니다. 대부인 마님, 혹시 이 아이들의 친부모에 관한 증표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잠봉의 말은 마치 윤소희를 몰아붙이려는 듯한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대부인의 손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낡은 종이문치, 그것은 분명 이진사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대부인 마님, 그 유언장 혹시 제가 보아도 되겠사옵니까? 이 참봉의 이름으로 가문의 재산에 대한 저의 권리를 확인해보고 싶사옵니다.
이참봉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언장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대부인은 당황한 기색도 잠시 곧 냉정하게 이참봉을 노려보았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참봉. 이 문서는 이진사 네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다. 대부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참봉은 이미 눈앞의 재산을 낚아채려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대부인의 손에서 유언장을 낚아채듯 빼앗아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멈추십시오. 윤소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참봉의 손에 의해 이진사의 유언장이 산산조각나며 땅에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대부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흩어진 유언장의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핏줄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정, 그리고 탐욕스러운 친척의 음모.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을 처절한 절규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며칠 후 박씨 가문 저택에 오래된 서고, 먼지가 자욱한 책장들 사이에서 이참봉은 무엇인가를 골똘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희미한 등불 아래 낡은 서책의 틈새에 숨겨진 무언가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며칠 전 대부인이 건네준 이진사의 유언장 조각들은 그의 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손길에 의해 찢겨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낡은 유언장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문의 재산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이참봉의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양피지 조각에는 흘려 쓴 듯한 희미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가문의 후사를 기록한 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명문 박씨 가문의 숨겨진 역사, 그리고 잊혀진 혈통에 대한 암시. 이참봉은 숨을 죽이고 그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쌍둥이가 단순한 고아들이 아니었음을, 그들이 어쩌면 박씨 가문의 잃어버린 자손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그의 탐욕스러운 심장을 더욱 거세게 뛰게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시골 마을의 초가집 마당에서 한율과 한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며칠 전 대부인 박씨가 폭로한 출생의 비밀은 그들의 세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을 낳아준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박씨 가문이라는 명문가와의 연관성. 이제껏 윤소희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만이 전부였던 그들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결아, 우리 정말 박씨 가문의 아이들인 걸까? 한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또렷하던 눈망울에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남다른 재능, 누구에게서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발현되던 총명함과 섬세함, 그것이 단지 우연이 아니었음을, 어쩌면 그들이 잃어버린 명문가 자손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리라는 생각에 이르자 그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르겠어, 한율아. 어머니는 우리를 낳지 않으셨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한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누가 친부모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른 정을 베풀어준 윤소희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들이 박씨 가문의 후사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뒤섞여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품고 살아온 윤소희의 고통은 어린 그들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참봉은 서고의 비밀 기록을 품에 안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박씨 가문의 진짜 후사라면 이는 그에게 더 큰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찢어 밝힌 유언장 대신 이 비밀 기록이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은 때로는 가장 잔혹한 진실을 숨기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는 법이었습니다. 서고의 깊은 어둠 속 낡은 책장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감춰진 또 다른 비밀, 진짜 유언장의 존재는 아직 이참봉의 손에 들린 비밀 기록만큼이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뒤얽히며 한열과 한결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을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혈통이냐, 기른정이냐? 그들이 선택해야 할 길은 너무나도 멀고도 험해 보였습니다. 해가 뜨고 이튿날 아침, 맑은 공기가 시골 마을의 초가집 안채를 감돌았습니다. 며칠 전 닥쳤던 폭풍우 같은 진실의 파고 속에서 윤소희는 굳건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 낡은 괴짝 안에서 은은한 빛을 뿜는 은장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챕터 1에서 대부인 박씨가 굴욕의 상징으로 던져주었던 그 은장도였습니다. 이제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더 이상 수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강인함, 그리고 자신을 짓밟으려는 세상에 맞설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익숙하지만 낯선 발걸음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박씨 가문의 저택에서 온 듯한 위압감, 윤소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인 박씨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한 이참봉이 함께 했습니다. 며칠 전 이참봉이 서구에서 비밀 기록과 함께 찢어버린 이진사의 유언장 조각들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윤소희. 대부인 박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오랜 고뇌와 갈등, 그리고 무거운 결단이 담긴 듯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너에게 맡겨둘 수 없다. 이참봉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 서구에서 발견한 박씨 가문의 잃어버린 후사에 관한 비밀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의 잃어버린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한열과 한결은 마당 한편에 서서 얼어붙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대부인의 말과 이참봉의 손에 들린 기록을 번갈아 보며 그들은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가 따로 있다는 충격, 그리고 박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이름.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뿌리를 흔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한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윤소희를 불렀습니다. 정말 저희는 가문의 아이들인 건가요? 이참봉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비밀 기록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 기록이 증명하고 있진 않니? 이 아이들이 박씨 가문의 핏줄이라는 것을. 이제 이 아이들은 나의 보호 아래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이미 박씨 가문의 재산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소희는 품에 품고 있던 은장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은장도의 날카로운 날을 비추며 섬뜩한 빛을 뿜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결연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이 참복날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이 칼은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녀는 흩날리는 은장도를 굳게 쥐고 이창봉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저는 이 아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10수년 동안 피땀 흘려 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세상의 어떤 빗줄기에도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제 품에서 꿋꿋하게 자라도록 돌보았습니다. 그 정은 그 어떤 핏줄보다도 진하고 강합니다. 대부인 박 씨는 숨을 죽인 채 윤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10수년 전 쫓아낼 때는 그저 불임의 죄인으로만 보였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험한 세상에 홀로 아이들을 지켜온 강인한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윤소희의 눈빛에서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꺾이지 않는 의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칼로 이 가문의 수치를 끊겠습니다. 윤소희는 외쳤습니다. 저의 불임으로 가문을 욕되게 했던 수치, 그리고 이 아이들의 출생에 얽힌 모든 비극적인 운명까지도 이 은장도로 끊어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녀의 절규는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을 뒤흔들었습니다. 한율과 한결은 윤소희의 그 굳건한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혈통이니 가문이니 하는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은 윤소희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핏줄보다 더 깊고 세상 무엇보다도 강한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 한결이가 윤소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아이들입니다. 한율 또한 윤소희에게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더 이상 혼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굳건한 확신으로 가득 찬 어머니를 향한 깊은 신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부인 박 씨는 윤소희의 강인함과 모성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핏줄만을 중시하며 살아왔던 오랜 세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고루한 생각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소희의 절규는 그녀에게 정의 위대함과 진정한 모성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참봉은 당황했습니다. 윤소희의 맹렬한 저항과 아이들의 확고한 선택 앞에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찢어진 유언장 조각들과 비밀 기록을 번갈아 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윤소희는 은장도를 꽉 쥐고 이참봉과 대부인 박 씨 앞에 굳건히 섰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그녀의 품에서 따뜻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단의 은장도는 이제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휘두르는 가장 용감하고도 숭고한 무기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 씨 가문의 저택은 오랜만에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찬란한 햇살이 안채마당으로 쏟아져 내려 어젯밤의 긴장과 갈등을 말끔히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대부인 박 씨는 퇴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윤소희가 앉아 있었고 그 품에는 한율과 한결이가 나란히 안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부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엄격함 대신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소희를 향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어제, 아니, 그동안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대부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핏줄만을 좇으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의 헌신, 너의 강인함, 그리고 네 아이들에 대한 그 숭고한 사랑, 그 모든 것을 나의 고집 때문에 외면했구나. 윤소희는 대부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너도 나의 핏줄과 다름없다. 무리의 귀한 가족이다. 대부인의 말에 윤소희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인 마님. 부족한 며느리, 아니, 어머니를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한율과 한결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아이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어머니 윤소희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햇살이 참 따뜻해요. 한결이가 윤소희의 품에 더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그러렴. 이제 우리에게는 늘 따뜻한 햇살과 웃음만 가득할 거란다. 윤소희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마당 한편에 서 있던 이참봉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서구에서 발견한 비밀 기록과 진사나리의 유언장을 근거로 윤소희와 쌍둥이를 박씨 가문의 후사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략은 윤소희의 맹렬한 저항과 아이들의 확고한 선택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윤소희를 진정한 어머니로 선택했으며 핏줄보다 기른 정과 사랑이 더 중요함을 증명했습니다. 이참봉은 손에 쥔 유언장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과도한 재산 욕심은 결국 그의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박씨 가문의 재산은 이제 윤소희와 쌍둥이의 몫으로 확실하게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진정한 가치는 더 이상 혈통이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기른 정과 아이들이 보여준 지혜와 효심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대부인 박씨는 이참봉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참봉 날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의 손주이며 소희는 나의 며느리가 아닌 나의 귀한 딸입니다. 가문의 모든 재산은 이 아이들에게 위임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참봉은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기력을 잃고 쓸쓸함과 패배감만이 남았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박씨 가문의 안채 마당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하고 화합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소희는 한율, 한결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행복한 가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혈통이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하고 끈끈한 사랑으로 빚어진 따뜻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결단의 은장도는 이제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소희가 겪었던 시련과
그 시련을 이겨내고 아이들을 지켜낸 어머니의 용기를 증명하는 숭고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박씨 가문의 저택은 이제 핏줄 중심의 엄격한 가문이 아닌 사랑과 정으로 하나 된 따뜻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아픔은 깊은 여운으로 남았지만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이야기는 찬란한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